안녕하세요 여러분, 쭉쭉먹입니다. 모처럼 만에 샤워실에서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사실 연말이라 여러분들이 좀 바쁘신가 봐요. 모임이나 약속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살짝 축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또 축구도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2026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까? 그래서 10명을 선정해봤고 팀별 한 명씩 뽑아서 10팀에서 10명을 뽑아봤습니다. 빅6는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빅6 말고도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은 사실 없어요. 제가 그냥 느낌으로 주관적으로 이 선수는 올해보다는 2026년에 더 주목받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 제레미 프림퐁 뽑았습니다. 2025년 리버풀에 영입된 이후로 모든 대회 538분 아주 적은 시간만 소화를 했는데요. 사실 프림퐁이 우풀백에서 뛸 때는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았습니다. 프림퐁은 레버쿠젠에서는 사실상 오른쪽 윙어처럼 뛰면서 공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전달받았을 때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포백의 풀백은 앞쪽으로 뿌려줘야 될 상황도 윙백 때보다는 많기 때문에 프림퐁 잘못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생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울브스전 같이 리버풀이 상대를 꽉 눌러놓고 플레이할 때는 프림퐁이 꽤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요새는 빌드업할 때 커티스 존스가 3명의 센터백 중 하나의 자리에 내려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하면서 이 우풀백의 빌드업 관여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아래쪽에서 볼을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은 줄어들었고 대신에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림퐁이 오른쪽 윙어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서는 본인의 스피드로 크랙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약팀이나 내려앉은 팀을 깨부수기에는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응을 완료하면은 저는 2026년에는 더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또 살라를 리버풀의 플랜에서 제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프림퐁이 우측 윙어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입니다. 지금 이제 로드리가 하도 오랫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시티에 로드리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니코 곤잘레스가 잘해주고 있어서 로드리의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로드리가 제대로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수가 될 겁니다. 노팅엄전에서 벤치에 로드리가 앉아 있었는데 이건 이제 복귀가 머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로드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성실한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선수이니만큼 제가 봤을 때는 꾀병을 부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드리가 진짜 몸만 괜찮아진다면 본인도 엄청 뛰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발롱도르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니코 곤잘레스가 성장하는 거는 시티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드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니코 곤잘레스가 잘해지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고점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리가 발롱도르의 한 80% 정도의 몸 상태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니코 곤잘레스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기본기는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고 니코 곤잘레스한테는 없는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저는 로드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율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 공을 앞쪽으로 넣었다가 뒤로 뺐다가 하면서 템포 조절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만 가지고 있었던 클러치 능력까지 따졌을 때는 역시나 이 로드리가 복귀하는 게 시티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티가 전환할 때도 로드리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잘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한 선수보다는 훨씬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드리 또 돌아온다면 2026년에 다시 한번 슈퍼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맨유는 에이든 헤븐
선정해봤습니다. 저는 헤븐의 가장 큰 장점,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수에게 요구되는 이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어린 선수를 기용하는데 부담이 뭘까요? 저는 낮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기용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번뜩임, 높은 고점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 때문에 기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헤븐 같은 유형은 저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뭐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전혀 부담이 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게다가 만 19세, 잉글랜드 국적, 왼발잡이 센터백. 만약에 맨유가 나중에 이 선수를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금액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리우트나 맥과이어가 없을 때 경험치 쌓기에도 지금 헤븐이 아주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더리우트 맥과이어가 나오더라도 또 헤븐이 왼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기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 헤븐이라는 선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고요. 또 헤븐이 지금도 대체적으로 플레이가 깔끔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가끔씩 전진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쌓인다면 전진으로 쏠쏠하게 챙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쿨루셉스키 뽑아봤고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때 이후로 오랫동안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프랭크 볼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공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더라도 볼 잘 안 잃고 또 상대와 경합해주고 이런 능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쿨루셉스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해줄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쿨루셉스키가 덩치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할 때 보면 창의성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고 사실 쿠두스의 폼이 초반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윙어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직선적인 돌파를 원하면 쿠두스, 소유를 원하면 쿨루셉스키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쿨루셉스키가 빌라의 맥긴처럼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맥긴이 우측 윙어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합해주고 버텨주고 또 등지고 전환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 느리지만 볼 소유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만드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트넘이 하프라인 넘어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쿨루셉스키가 돌아온다고 하면 토트넘에서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에서는 카이 하베르츠 뽑았습니다.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하베르츠가 없으니까 하베르츠가 꽃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하베르츠가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아스날이 스트라이커 확실한 선수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또 요케레스가 왔는데 그 정도 퍼포먼스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베르츠가 진짜 잘하는 거였네. 아스날 톱 자체가 애초에 득점을 많이 만들긴 힘드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고 하베르츠의 장점은 사실 약팀이든 강팀이든 꼭 득점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영향력을 가져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강팀 상대의 경기에서는 영향력 정말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아스날이 공격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밸런스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스쿼드를 되게 끌어올려주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중볼 경합, 상대 수비 괴롭히는 거, 연계, 미끼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느 양상의 게임에 투입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케레스에 비해서 하베르츠가 훨씬 더 좋은 게 이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의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이 하베르츠라는 선수가 또 2026년에 자신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첼시는 이스테방 윌리안입니다. 사실 뭐 제목 보고 약간 10명의 유망주를 뽑는 컨텐츠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고 뭐 지난 시즌에 원래 실력이 있지만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활약 못했는데 잘해질 선수 같은 그런 선수를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첼시의 이스테방 윌리안은
순전히 포텐셜을 보고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첼시의 감독 마레스카가 저는 선수 관리를 되게 신경 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선수는 좀 조심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팍팍 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뛰면 신체적인 부하가 올까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2026년에는 사용하는 빈도를 되게 늘려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테방 윌리안은 뭐 챔피언스 리그급 상대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그런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 써도 이상한 선수는 아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릇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득점 마무리하는 능력,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자신감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테방 윌리안 공격수로서의 그런 마인드셋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차츰차츰 신체적인 능력들이 성장하면서 기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고 그런 분기점이 되는 연도가 2026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적응은 어느 정도 완료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팰리스의 애덤 워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4년생 팰리스의 슈퍼에이스고 지금도 잘하지만 엘리엇 앤더슨에 비해서는 뭔가 주목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튼이라는 선수가 2026년에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 해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팰리스가 또 유럽 대항전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더더욱 이 선수의 유명세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6번이나 8번 자리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그런 독특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전환이 가능하고 앞쪽으로 뿌려주는 전개 능력, 패스 능력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센터백들이 잘하는 몸을 한 45도 정도 열어놓고 앞쪽으로 전개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직접 슈팅 능력 그리고 시야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 애덤 워튼이라는 선수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풀어가는 축구를 원하는 팀에게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애덤 워튼이라는 선수 2026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캐슬의 루이스 홀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봤던 사이드백 중에 저에게 충격을 선사했던 그런 선수인데요. 04년생 왼쪽 풀백이고 최근 뉴캐슬의 기마랑이스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공 잡고 갑자기 타이밍 잡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고 직선적인 풀백, 인버티드 풀백 둘 다 소화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볼 처리가 어린 선수답지 않게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주고 옆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고 수비하고 나서 걷어내는 것도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클래스가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루이스 홀은 되게 성숙하게 그런 플레이들을 잘 해나갑니다. 게다가 팀 내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상만 좀 조심하면 이 루이스 홀이라는 선수 지금보다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뭐 댄번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사실 댄번은 클래식한 풀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럼 루이스 홀이 기회를 많이 받을 텐데 에디아우의 그런 강한 전술 강도만 버텨내고 계속해서 나오기만 한다면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이 정도 나이대의 풀백 2026년에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 빌라의 유리 틸레망스 한번 뽑아봤습니다. 틸레망스 지금도 충분히 잘하죠. 근데 모건 로저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틸레망스가 빌라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선, 3선 모두 소화할 수 있고 공을 진짜 안 뺏기더라고요. 이게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중심이 낮아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빌라의 성적이 만약에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이번 시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느껴지고 빌라 경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 틸레망스의 가치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더 주목받기 위해서는 팀의 성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아스톤 빌라가 지금의 기세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또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틸레망스의 2026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입니다. 사실 세메뇨는 제가 며칠 있다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걸 본머스 소속으로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적 시장에서 핫하죠. 겨울 이적 시장 본머스를 탈출할 것으로 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메뇨가 팀 상황이 좋지 않은 본머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 같은 팀에 가서 더 좋은 선수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거, 강력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18라운드 현재 이미 리그에서 9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20골 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세메뇨는 맨시티로 이적해서 2026년 또 새로운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10명 뽑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에 이 선수 또 잘할 것 같다 하는 선수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